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부정선거를 대하는 자유우파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총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두 번째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전투표와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현재 한국에는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과 부정선거는 없다고 주장하는 두 진영이 굉장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우파 내에서도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도리어 공산좌파에게 정치적 이용만 당할 뿐이니까 절대 부정선거에 대한 발언을 하지 말기를 부탁하는 자유우파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어떤 정치적인 기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부정선거 주장의 효용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 혹은 부정선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는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는 부정선거가 있었을 수도 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정도의 강력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도 처음 부정선거론이 제기가 되었을 때 전통적인 방식의 그 아날로그식 옛날 부정선거 릴레이 투표라든가 투표를 두 장 석 장 같이 집어 엮는다든가 혹은 그 투표를 두 번 한다든가 명부에서 자기를 누락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전통적인 부정선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집계 혹은 통계의 과정에서,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부정선거가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주장에 동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전부 다 거짓말이 적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기억장치, 기억을 해낼 수 있는 투표용지를 썼다, 혹은 여러 가지의 지금 현재 사전투표함이 24시간 감시감독되고 있다, 이 모든 게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버젓이 홈페이지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무언가가 자신들이 방어할 만한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그런 근거를 북두시민혁명군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현실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을 치르는 입장에서 이재명이 지금 그 대법원 판사도 매수하는 입장에서 부정선거를 죽기 살기로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라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인 주권재민,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표를 뽑는 가장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다, 이러면은 그 민주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미로서 부정선거를 시도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시의 눈을 더욱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인 술수로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전술입니다. 이런 민주주의와 정치적인 공화 혹은 정치 기술로서의 부정선거 주장이 효용이 있고 실용성이 있다는 것은 민주정치가 가장 발전한 미국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그 미국 국민들이 의회에 난입을 하고 몇 명의 사상자까지 내는 대규모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미국 시민들이 부정선거 캠페인 혹은 부정선거 주장에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데 동의한 겁니다. 더구나 미국 같은 실용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도 그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도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주장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나 하면은 북두시민혁명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이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우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세력이 지금 공산 좌파라는 그 묘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북두시민혁명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유우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영남에서는 영남의 전체적인 정치 문화라든가 혹은 사회 정서는 이태계의 이런론이라는 겁니다. 이와 기는 같다는 겁니다. 속마음이 오르면은 표현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영남에서는 옳다 그러다 됐나 됐다 이거를 명백하게 가리려고 하는 좀 결단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지. 왜 이런 현실을 지금 현재 드러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주장하느냐, 이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기 이원론을 주장하는 이와 기는 내 마음의 뜻과 표현은 다를 수 있다. 이게 옳은 일인데 이 지금 기술적으로 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 하면은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게 이와 기가 이원론이라는 거. 그게 율곡의 이론인데, 그래서 조금 그 전라도 쪽에는 자기 본심과는 다른 의사표현이라든가 행동을 많이 한다고 이 영남 쪽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을 비방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뒤통수 친다. 그게 바로 이와 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랬는데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남은 이와 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정이 없는 심정만 가지고 지나치게 공격하지 마라. 잘못하면은 역공격 당한다 하는 게 지금 자유우파에서 일부 제법 많은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호남에서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지금 승리를 하고 있으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확산이 조금 위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실용주의적인 입장, 민주주의의 주권 재민을 지키고 또는 그 정치 기술로서
이 선거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캠페인으로서의 부정선거 주장은 더욱 강력하게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의 실용주의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효용성과 효과는 있다. 이런 입장으로서 총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국민이라든가 우리가 잘 모르는 기술적인 요인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백밀러에서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감시의 눈에서 멀어지고 있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경각심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의 국민들도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들이 쓸데없이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는 맹렬하게 긍정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주권 재민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경각심을 주입시키면서 우리 모두가 기술적으로 정치 기술적으로 주권 재민 선거를 감시 감독하는 이런 일에 더욱 힘을 보태자. 이런 국민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정치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강론적으로 한국에서의 부정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차적으로 아날로그적인 부정선거는 지난 개표 상황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표지가 2장, 3장 아주 미세한 본드로 붙어 있다든가 혹은 같이 접힌 투표용지가 여러 장 발견되었다든가 혹은 투표지가 신건처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접은 흔적조차 없는 이런 수십만 장의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아날로그적인 그 오프라인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대규모적이냐 조직적이냐 혹은 개인의 일탈이냐 이런 거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 현재 모든 선거에는 이런 부정선거가 미미하나마 있어 왔는데 지난 총선과 앞에 대선에서는 조직적인 오프라인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을 개표기라든가 인터넷으로서의 그 통계 조작에 집계 조작에 혹은 개표의 부정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부정선거를 조금 등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명부라든가 사전투표에서의 투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여야 한다. 지금 현재 아날로그적인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일어났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국민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릴레이 투표라든가 피아노 투표라든가 쉽게 말하면 앞사람이 투표를 찍어가지고 뒷사람에게 주고 뒷사람은 그 투표를 주고 자기의 빈 투표지를 자기가 찍어서 뒤에 사람을 주고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배반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투표 수법이라든가 여러 장 투표용지를 여러 장 받을 수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로 이런 내통이 있다 하면은 그 투표용지를 여러 장 받을 수도 있고 그게 관계자들이 여러 장 빼돌릴 수도 있고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그 모른 척하고 유출을 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절차적으로 지금 현재 헌법 위반이다. 사전투표가 부재자 투표라는 정식적인 절차가 있는데 왜 사전투표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냈느냐.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선거 절차적으로 굉장히 혼선을 주면서 이 주권재민이라든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는 그 그늘이라든가 혹은 그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어려운 점은 그 투표자 명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만은 들어가면서 주소와 이름을 적는 서명란을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나중에 그걸 가지고 직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전 투표는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가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그 같은가 안 같은가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언제나 조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보강해내야 된다. 그러지 않다면 이번 대선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전투표는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부재자 투표도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부재자 투표가 크게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사전투표를 만들어내가지고 사전투표라는 보충적인 그 어떠한 기능이 주 기능보다 더 투표자 수가 많아지는 이런 기현상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본 투표 날도 공휴일로 잡아서 투표하게 만들어 놨는데 왜 사전투표라는 것을 만들고 그 본 선거 날은 투표를 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차라리 그렇다면은 사전투표 날을 먼저 본 투표 날로 정하고 그날 바빠서 투표를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사후 투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헌법적으로 주권 재민의식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법률적으로도 한번 냉정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조기 대선에 있어서는 전라도에 대한 선거를 선입감을 갖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투표를 기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을 청년회 같은 데서 방문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투표를 하러 강건을 해가지고 차로 투표장까지 데리고 가는 행위가 강제 투표로서의 위법성은 없는가? 혹은 다중들이 몰려다니면서 투표하라고 데모운동을 하는 것, 사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투표를 하게끔 강건하는 그런 행위는 부정선거가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체크를 하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포 분위기, 투표장에 투표를 하러 가게 만드는 강제행위는 불법행위로서 부정행위, 부정선거에 속한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자유, 평등, 보통 이런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은 통계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로 볼 적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즉 심정은 있는데 문정이 없는 그런 부정선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가 없다고 물증이 없다고
쉽게 말하면 살인한 사람을 증거 없이 불을 태워가지고 갈아서 바닷가에 내버려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물증이 없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살인자는 잡을 수 없는 겁니까?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물적인 증거가 없다고 그 살인 사건은 성공한 범죄로 남겨둘 것이냐 이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심정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잡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의 눈을 똑바로 뜰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과 혹은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심 그리고 부정선거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은 민주정치와 선거에 있어서 확실한 실용주의 혹은 확실한 효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적 고려를 해서라도 부정선거에 대한 더욱 강력한 주장과 집회 시위를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기력한 국민, 부정선거에 대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기력한 국민, 그리고 당파에 쏠린,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은 부정선거, 우리가 지금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른 척 한다든가, 또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선거가 적기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자유우파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당파에 쏠린 부정선거로는 결국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세력들에게 부정선거를 무차별로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됩니다. 왜? 부정선거를 해가 드러나더라도 경찰이나 군인들의 집회를 막음으로써 유야무야 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일처럼 되는 이런 현실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지금 처지에 놓여 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기력한 국민에 의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선거제도, 주권 재민이 절차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캠페인 혹은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하다.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 중에 특히 자유우파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그 영남의 선비적인 기질을 가진 분들이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물증이 없는데 어떻게 왜 자꾸 그런 귀신 잡는 소리를 하느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거는 너무 단편적이다. 복합적인 정치적인 어떠한 전략이라든가 혹은 선거 전략으로서도 굉장히 유용하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벌여나갈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은 부정선거를 들추어내거나 혹은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선거 감시에 맨발로 두 손을 걷고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강의는 부정선거는 있을 수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주장하고 있으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는 이런 전환기에 우리 국민들이 기술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혹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에는 무기력한 국민들의 의식을 타고 무차별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으니 민주주의를 지키고 주권 재민을 지킨다는 투철한 각오로서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의식을 더욱
굳건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